현대 로고가 있어요. 월드컵 시청자가 뭐 335억 명이라고 하는데 프레임 자체가 이제 완성체에서 이제 아예 피지컬 AI 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전세에 지금 광고하는 그런 이 정도의 가치가 나오더라. 이렇게 가는 거라서 이게 과하지 않다는 거죠. 60년간의 제조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현대차고 또 로봇 기술도 있다 보니까 지나쳐야 된다는 거죠. 역대급 판매 성적 나왔습니다. 올해 3분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잘 봐야 된다라고. 그러네요. 이민수의 경제 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과 자동차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면 현대차고 현대차라고 쓰고 로봇이라 읽는다 그런 거잖아요. 옛날엔 자동차 하면 현대차, 기아차, 뭐 쌍차는 잘 안 껴주더라도 그죠?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뭐 아틀라스가 한 번씩 등장하게 되면 그죠? 화제가 있으면서 주가도 오르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몸 꼬면서 그 슛하는 거 그게 굉장히 그 화제가 됐었어요. 네, 라보나키. 네. 아마도 월드컵 가면은 이제 시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피파 공식 파트너입니다. 이제 이거 지난 3월달에 이미 손흥민과 같이 이제 그 착각하는 그 영상을 좀 찍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가 뭔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현대차 그 유튜브 채널에서 어쨌든 그 아틀라스의 축구 여정 시작이라는 게 올라왔고 손흥민 선수와의 콜라보 세레머니 공개가 일단 됐고요. 북중미 월드컵이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뭐가 많이 나오겠죠. 그까지. 예. 네. 그러니까 아틀라스가 등장했을 때 그러면 이제는 그 아틀라스 그 영상을 잘 보면은 현대 로고가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아마 그 월드컵 시청자가 뭐 335억 명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 광고판에 광고 한 번 하려도 얼마인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피지컬 AI 기업이라는 거를 전 세계 알리는 브랜딩을 하는 거죠. 마케팅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뭐 현대차 뭐 목표 주가 뭐 최근에 120만 원 나오고 불케이스는 170만 원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프레임 자체가 이제 완성체에서 이제 아예 피지컬 AI 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전세에 지금 광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영상이 올라온 날 주가가 좋긴 좋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준비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와 이제 그러니까 피지컬로는 정말 가장 뭐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좀 느껴졌고 그리고 이게 아마 월드컵 기간에 좀 여러 가지 되게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월드컵 자체는 사실 별로 전처럼 흥행이 좀 없어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죠 너무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축구협회 회장도 물러나고 막 이러는 판인데 현대차나 아틀라스 뭔가 보여줄 게 있네요. 네. 주가가 지금 목표가가 최고가 120이잖아요. 그죠? 그 근거는 뭔가요? 네. 18개 증권사를 다 분석을 해봤고요. 네. 최고가가 KB에서 120만 원이고 최저가 신영에서 63만 원인데 대체로 이제 평균은 81만 7천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 다 매수인데 대체로 이제 퍼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10배에서 12배가 최근에는 이제 17배에서 23배까지도 올라가는데 그 가장 높게 친 게 KB증권에서 5월 28일에 목표가 80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전체 증권사 이제 뭐 최고치를 했는데 이거 아마 120만 가지고 영상 많이들 올라왔더라고요. 이 방식이 뭐냐면 그 DCF 방식으로 했는데요. DCF라는 게 이제 미래에 벌어진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잖아요. 요게 이제 할인율 7.5%를 적용해서 하고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를 STOP 방식으로 합산을 하니까 그 임플라이드 퍼가 33.9배가 나오더라요. 그런데 이게 그 퍼 20배, 18배 이렇게 주는 거랑 다른 이유가 미래에 벌어진 현금을 현재 가치에서 환산해보고 그 지분 가치를 이렇게 환산해보니까 그게 33.9배 정도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퍼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높은 밸류를 줄 때 정당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러이러 비교국가 가치 얼마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걸 가치를 현재 환산을 할인율을 적용해 환산해 보니까 이 정도의 가치가 나오더라. 이렇게 가는 거라서 이게 과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가치도 128조에서 134조로 상향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2035년 휴머노이드의 전체 대수의 15%를
점유할 것이고 금액 기준으로는 44.3%를 점유한다. 이렇게 지금 산정을 한 겁니다. 또 이제 알파마요를 도입하게 되면은 장기 그 OPM이 한 3% 자동차 쪽 3%에서 4.5% 올라간다 이런 거고 그래서 불케이스가 퍼 47.9배로 170만 원, 베이스가 120, 베어가 이제 19.9배로 70만 원 이렇게 지금 한 거고 베어에서도 현재가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시총이 이게 아마 삼성증권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도요타가 한 440조 정도 되는데 이를 아마 향후에 초과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게 초과가 뭐냐면 현대차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기아까지 합산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 현대차랑 기아를 합산해서 대략 200조 정도 되는데 요거는 향후에 이제 그 도요타를 넘어갈 거라는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에서도 지금 자체 브랜드도 하면서 파운드리 사업도 같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병행이 될 거라서 이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도요타를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밸류를 다시 재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전 닉스도 과거 같은 단순 반복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밸류를 더 줬던 것처럼 현대차도 사실 완성차로만 보면 그 밸류를 줄 수 없는데 그죠? 이제 완성차 업체로 안 보는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는 논리로 이제 접근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완성차로 주면은 지금 현재 목이 찼죠. 그렇죠. 네. 10배, 12배 수준이니까. 예. 그러니까 피지컬 AI로 펄을 달래주는 거고 음. 신한에서 23.6배 줬고요. 삼성에서 20.5배, 유진에서 20배 줬고 네. 현대차증권에서 18.3배, 메리츠에서 18.1배 줬는데 아까 이제 KB만 DCF 방식으로 33.9배를 준 거예요. 그 방식이 좀 다르는 거고 똑같이 그냥 퍼 33배 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방식이 달라요. 네네. 이유가 그 빅테크들은 AI 기술이 있는데 제조 기술이 없죠. 60년간의 제조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현대차고 또 로봇 기술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빅테크들이 로봇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테슬라를 빼고 중국과는 협력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지나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뺀 그 유일한 대안이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를 거쳐서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지금 자꾸 현대차랑 협력하려고 자꾸 하는 거고 엔비디아도 그런 거고 구글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 자회사가 그 피지컬 AI ETF라 같다는 게 삼성증권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자회사들을 막 키우느라고 자금이 부담이 됐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아, 모비스 등등이 다 실적 성장. 아직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적자지만은 뭐 현대 모비스부터 해서 자회사들이 다 실적으로 성장하게 되니까 이게 모든 수혜를 다 현대차가 고스란히 다 받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피지컬 AI ETF랑 비슷하다. 이 얘기를 이제 삼성증권 이운영 위원이 한 거고 또 엔비디아의 1순위 파트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6월 1일에 그렇죠. 이제 젠스랑이 현대차를 협업 파트너, 핵심 파트너라고 명시를 했어요. 여기 이제 피지컬 AI 상용화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알파마이어 2 슈퍼 같은 경우도 그 파라미터가 320억 파라미터거든요. 이걸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본업도 일단 1분기가 실적은 좀 컨센 하이랬지만 여전히 견조해요. 1분기에 글로벌 전기차 성장률이 마이너스 2%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 전체로는 21.7%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지금 잘 팔리고 역대급으로 잘 팔리고 있고 5월달에도 지금 현대기아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역대급 판매 성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호 자체는 견조하다는 거죠. 이런 캐시카우를 가지면서 미래 사업도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메리츠 김윤선 애널이 좀 재밌는 표현을 쓴 게 지금 이게 월드 모델과 자동차 유튜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뭐 자동차 유튜브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을 했는데 지금 그 월드 모델이라는 게 그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가상 세계거든요. 이거 사실 이게 제가 요거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를 약간 동의하지 않는 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월드 모델을 개발하는 게 이제 테슬라라는 거예요. 이걸 5개의 피라미드가 있다는 거. 최상위에 월드 모델 개발자 테슬라 있고 지능 제공자 엑스펑 그리고 지능 개발자 샤오미라든가 리오터 데이터 제공자 비아디 메르세데스 벤츠 레거시 쪽에 이제 토요타랑 GM 이렇게 지금 피라미드를 있는데 현대차가 지능 개발자 정도 3순위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월드몰을 통해서 가상세계에서 하루 동안 학습한 걸 그대로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 월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랑 동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물리 세계의 그 시퀀스 데이터를 자동차가 다 수집을 하는 거고 이거 카메라를 다 찍잖아요. 그게 약간 유튜버랑 비슷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자동차가 단순하게 어떤 그 운송 수단이 아닌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의 그 사실 가장 병목이 데이터 수집인데 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차가 그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사실 저는 그 현대차가 사실 테슬라랑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력은 충분히 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한에서도 자동차 제조사에서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프라 자체가 AI 인프라 자체는 중국보다 위에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랑 비교하면 이제 100배를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못 가는 거죠. 네. 그럼 현대차의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 좀 볼게요. 결국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가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네,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뭐 상장이 언제냐 이런 건 뭐 지엽적인 거고 결국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뭘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현기차에 어떤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가 관심이잖아요. 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삼성증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빅테크가 로봇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현대차랑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거쳐야 되는 병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60년의 제조의 역량을 가진 네. 기업이 없잖아요. 그리고 5년 전에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해서 현대차가 다 기술 흡수를 했어요. 최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경영진이 나간 이유가 거기는 다 그러니까 연구 쪽의 인력들인데 지금은 현대차가 가장 필요한 거는 양산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양산 인력은 새로 뽑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는 실행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그 시점 위험이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언제 나올지 출시가 될지 말지에는 그럼 벗어났다는 거예요. 넘어섰다는 거죠. 언제 될지 언제가 출시될지 이게 남은 거죠. 그걸 전환한 거고 이게 자체가 밸류에이션 상향 근거가 된다는 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가 한 말이 있으면 뭐냐면 우리는 로봇을 그냥 멋지게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상업화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상업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고요. 또 내부 수요만 25,000대라고 했잖아요. 그 계열사만 72개, 139개 공장이 거기에 이제 아틀라스가 이제 초기 수요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면은 초기 양산 뭐 3만 대 얘기했는데 이미 3만 대 중에서 25,000대는 내부 수요로 다 들어가니까 초기 양산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직은 적자입니다. 지금 5,284억 정도 지난해 적자가 났거든요. 이제 매출이 1,500억 정도밖에 안 났는데 매출 적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성호성 기아 그 사장이 이제 그 양산 시점 있잖아요. 28년도를 적정 그 상장 시점으로 보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주가 조정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27년도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28년도 정도 상장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그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학습을 시켜서 이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미국에서 그런 학습 트레이닝 센터, 데이터 사업 뭐 이런 걸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RMAC라고 말명이라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RMAC라는데 알맹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2분기에 미국의 그 HMGMA 쪽의 그 공장에서 이제 내부 안에서 그 개설할 예정인데 이게 아틀라스의 행동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수집하고 훈련 판매까지 하는 영상이 되는데 삼성증권에서 처음으로 그 RMAC에 대한 단독 가치를 매겼었어요. 그래서 대략 가치를 한 29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까지 지금 산정했고 이게 그 현대차 기아의 합산 시가총액의 21에서 49%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큰 금액이고요. 2030년도에 매출을 27억 달러 정도 잡아놓고 OPM을 50% 잡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죠. 영업이익으로 해서 4조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영업이익이 한 19% 정도가 여기서 나올 신규 수익으로 나올 예정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다르게 보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보다 그 RMAC에 기반한 데이터 루프, 그러니까 차량 공장 로봇이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걸 가지고 차량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고 그 학습된 그 로봇이 다시 또 그 데이터 수집에 또 수집을 하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한 가치를 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그 NH 투자증권에서는 연 그 700만 대에 대한 그 생산 공동 데이터가 이게 이제 그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결코 이제 그 어떤 단기적으로 복제 불가능한 진장벽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RMAC가 단순하게 로봇 훈련소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굉장한 수익원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것까지 감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는 이슈가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네. 올해 3분기 이게 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잘 봐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돈을 쓰는 어떤 훈련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돈 버는 그 사업 구조,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고요. 맞습니다. 네. 현대차는 뭐 지금 바라보는 게 밸류도 그렇고 목표가 산정하는 게 지금까지 얘기한 로보틱스 엔진 모멘텀인데, 네. 그렇다고 이제 본업이 사실은 뭐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본업은 어떤데요, 자동차 쪽은요? 이번에 5월 1일에 그러니까 5월 달에 1차 협력사들한테 원가 20% 절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등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이게 그 정가 뭐 범수를 주더라고요. 뭐 80에서 뭐 그 100, 120, 150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연간 한 10조에서 16조 정도 비용을 감축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10에서 16조, 15조, 16조면은 지난해 현대기아 합산 영업이익의 1.7배입니다. 합산으로 지난해 9조 5천억 정도 나왔는데 네. 이 정도 금액이면은 멀티플 안 올려도 목표가 상향 가능한 그런 정도 수준의. 근데 협력사의 원가 20%를 절감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목 조르는 거 아니에요, 과거처럼? 이게 아무래도 네. 로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로봇 쪽으로. 그래서 원가 절감하는 쪽에는 우선 더 배정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벤더 탈락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게 자동차로 그렇게 쪼이면은 안 돼.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로봇 부품 쪽에 특히 모터라든가 감속기 센서 제어기 이런 쪽을 지금은 자동차랑 로봇이랑 부품을 거의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원가 경쟁력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원가 절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원가 2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자동차 쪽은 어떨까? 사실은 이제 EV가 한참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현기차가 하이브리드 쪽 해갖고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EV 쪽도 요즘은 전반적으로 좀 살아날 걸로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EV 쪽은 좀 그거보다 최근에는 그 실적은 하이브리드 쪽이 더 실적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 조제 공장이 그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1분기 때 가동률이 38.2%였거든요. 이거 올리려면 이제 5월 이제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양산이 되게 되면은 50%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전망이 있고요. 이제 투싼 풀체인지가 이제 3분기에 우리나라에 나오고 그리고 올해 4분기 유럽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북미에서 출시 예정입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가 되고 그리고 그 전기차 쪽은 미국 북미 쪽에서는 좀 전체적으로는 좀 늘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라인업 자체는 일단 하이브리드 쪽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그 북미 쪽에서 여전히 그 전기차 판매가 지금 30% 감소를 한 상태라서 좀 쉽지 않다. 유럽 쪽은 괜찮지만은 북미 쪽에서는 역시 하이브리드가 그래도 돈이 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기아차 다 하이브리드가 역대 판매량을 기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 자체는 그래도 1분기 부진했지만 네. 1분기 바닥으로 해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는 차가 나올 때 거의 기본이 디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순수 내연차는 이제 사지 않는 전기차를 사야 되냐,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냐, 뭐 이런 소비자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연차 소비에는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기차가 많이 팔리죠. 예. 지금 거의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100% 이상의 130% 정도의 전기차 판매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연기관은 선을 더 하는 건 사실은 좀 그래도 절대 수치는 더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절대치 네. 자체는. 밸류의 얘기는 사실 밸류를 얼마나 줄 거냐 이게 아까 목표가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 뒷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때 좀 넘겨놓고 로봇 얘기 많이 했는데 자율주행 쪽은 사실 생각보다는 별로 얘기는 좀 덜한 것 아닌가? 이쪽도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네. 이제 시장에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 그러니까 하이닉스 이런 걸 떠나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율주행 쪽에서는 파운드리도 하면서 자체 브랜드도 하는 거고 그리고 SDV 쪽에서 이제 프레우스 커넥트가 중요한데 되게 영리하게 그 그랜저 그 페이스 리프트 모델에 탑재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전기 SDV를 전기차만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거고 2030년에 2천만 대 탑재를 하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구도 형태로 가게 됐을 때는 유진에서는 이 OPM 마진 뭐 40% 이상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구도 형태로 가서 여기만 매출 1조 1천억 원 정도를 예상하는 게 대진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 마진이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아트리아 AI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와 지금 그 같은 방식 FS랑 같은 방식으로 해서 E2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 그 박민희 사장 이후 그 들어온 이후에 그 엔비디아 알파마요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 그 저기 아트리아를 개편을 한 상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은 도입을 하지만 그걸 내재화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고요. 그 알파마요 2 슈퍼 같은 경우도 요거를 도입을 하고 요게 그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이 차량용 PC를 말해요. 컴퓨터고 그 AI는 알파마요 2 슈퍼 그러니까 320억 파라미터와 360도 인식이 가능한 요거를 탑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레벨 4 로보택시의 핵심 두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제 그 모셔널의 젠2 로보택시가 올해 말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상용 론칭이 되잖아요. 요게 들어가는 거고 이 자체로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도 하면서 또 이제 다른 쪽에 파운드리 사업도 같이 하는 형태가 되는 거라서 앞으로를 보면은 이 자율주행 쪽, 그 SDV 쪽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산 가치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밸류하고요 현대차에 대한 투자 전략 마무리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20만 원, 25만 원대에 비하면 한 차례 50만 원 갖다 70만 원이니까 엄청 오른 거고 아까처럼 이제 밸류의 문제 다시 뭐 100만 원, 120만 원 갈 수 있다면 업사이드가 또 많은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잠깐 반도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네. 반도체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 계속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런 변화가 생기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가보다 뭐 낮은 목표가가 얼마나 높지 않은 목표가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이 방향성을 보고 회사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그 과정들을 지켜보시면 좋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뭐 보트넘의 상장이라든가 또 향후에 지배구조 개편까지도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그 증권사 목표가라든가 리포트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너무 과하게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도 감안하실 것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싸다는 게 딱 인식이 박혀져 있어서 그냥 갈고 가는데 이걸 계속 확인과 의심을 하고 또 관세 얘기 나면 항상 조정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변동성이 또 워낙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가급적이면은 코어를 끌고 가고 현대모비스라든가 그런 이제 그 현대 뭐 오토에버 이런 그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차가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탄력이 좋잖아요. 그런 건 매매하게 된다. 트레이딩으로 하고. 네, 트레이딩을 하면서 현대차는 묵직하게 끌고 가는 형태의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